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오는 9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고 합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보험사가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료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8월 중으로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각종 보험의 목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홍영표 팀장께서 목적 있는 보험 가입하기를 주제로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라이맥스의 홍영표 팀장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프 플랜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목적 있는 보험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제목은 나에게 맞는 보험, 목적 있는 보험 가입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좋은 보험의 4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보험의 범위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 몸과 내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우산으로 제가 저번에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그란 우산으로 내 몸을 감싸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험의 기간입니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내가 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80세까지 보장을 받을지 70세, 90세, 100세까지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잘 선택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험의 크기를 말씀드렸을 때는 진단금의 크기, 사망 보험 보장의 크기, 치료비의 보장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라는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료, 항상 싼 게 좋은 보험이 아니고 또 비싸다고 나를 보장을 잘해주는 보험이 아니니까 이 꼭 네 가지를 체크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말씀드린 이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객님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물음표를 머릿속에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씀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보험이 저한테 맞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이 보험이 저한테 어떤 보험인가요? 제가 이걸 가져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고 그 목적에 맞게 가입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오래 가져간다 그러면 저한테 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험은 어떻게 됐든 생명보장을 우선시하는 거니까 생명보장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보장의 제일 원론적인 얘기는 조기 사망 리스크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가 태어나시면 생명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빠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 아빠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기간 동안에 그걸 못 책임져 줄까봐 들어주는 게 생명보장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리치 마켓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속세, 재원 또는 대출군 상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사망보장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상속을 할 목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내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목적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는 요새 아파트들 사시면 대출들 많이 갖고 계시죠. 그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력을 상실할 걸 대비해서 내 와이프, 내 아이에게 그런 빚을 안겨주기 싫은 목적으로 사망보험을 가져가시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연금 전환 및 활용이에요. 가장 요 근래에 많이 나오는 보험들이죠. 내 사망보험금, 내 생명보장금, 내 종신보험을 나중에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더 이상의 사망보험금이 의미가 없을 때 내 연금과 내 와이프와 같이 쓸 수 있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도 사망보장의 하나의 원인이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요새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립금 활용의 노후 치료비도 같은 얘기죠. 모든 특약이 대부분 80세, 90세면 뜨긋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적립금을 활용해서 내 인생 마지막 치료비로 활용하시는 방식, 이런 것도 생명보장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단금의 목적입니다. 진단금은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암 걸리고 그러면 암 진단금으로 퀄리티 있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 내가 경제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암 걸리면 나라에서 90% 정도의 지원이 나오는 케이스, 이런 중증 환자 등록 등에 대한 이런 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치료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3개월, 6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 있어서 더 이상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지 말라고 가입하는 게 진단금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치료비 목적인데요. 입원 수술비 손익 체크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고객님들 증권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입원비 막 5만 원씩 막 3개 보험사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비도 되게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보험은 보험으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큰 이득을 얻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입원비를 5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한 달에 납입하신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적립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료비를 가져가시는 것도 평소에 손해보시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손익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전에는 100% 보장을 했었고 이제는 90%를 보장을 하고 있고 이제 9월이 되면 80%를 보장하는 걸로 줄어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갱신도 1년, 3년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진 특약은 도대체 어떤 건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이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한 건지 그로 인한 보험료는 적정한 건지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의 목적인데요.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이 저축성 보험을 통해서 애들이 학자금을 모아주겠다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각 보험사들이 어린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냐고들 물어보시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의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은 노후보장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주택 등 개인적으로 주택자금이라든가 제가 상담했던 고객님들 중에 가장 목적이 뚜렷했던 부분이 자기는 노후에 내 부인과 평생 여행 다니시면서 살고 싶으시대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 돼서 장기적인 저축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가든 간에 그 목적에 맞는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선택을 하신다면 훌륭한 보험이 되고 그거를 깨거나 다시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관역입니다. 목적이 없이 활을 쏜다 그러면 절대 관역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저희한테 계속 상담을 하시듯이 이 보험이 나한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바꿔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계속 하시게 되니까 정확하게 보험 플랜 119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목적 있는 관역에 꼴이 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잘 체크해 보셔서 더 이상 리모델링하는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의 이 시간 다양한 보험의 가입별 목적에 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유용한 노하우 알려주신 홍영표 팀장과 함께 프라임에스의 임현경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정말 나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주실 팁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홍영표 팀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정리만 조금 해드리면 건강보장 목적과 그다음에 목돈 마련 목적, 그다음에 저축 마련,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편안한 노후를 위한 목적 이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를 기반으로 하는 큰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후유장애 부분,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인간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망 부분에 대한 보장.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보장을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어떤 특정 목적에 맞춰서 목적 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저축성 보험들로 두 번째 거 체크할 만하고요. 세 번째로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안정성과 수익률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워낙 광범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플랜 전문가님들과 문의하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아주 최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네, 시청자님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저축성 보험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방송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보험이 네. 그냥 기본만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하고 입원 일당, 그걸로 해서 네. 4만 원대에 가입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암보험이랑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 보장성 보험 또 뭐 들어야 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요즘 연금을 많이 해서. 예, 그거랑 문의드리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실비보험 한 가지세요? 네네. 네, 그런데 질병 보장이나 연금 보험 쪽으로 또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네. 하나손보의 하나람 슈퍼플러스 보험. 네, 하나손해보험, 하나람 슈퍼플러스 보험이요? 네네.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아까 4만 원 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실비보험 하나 갖고 계신데요. 질병 보장이나 암보험 쪽으로 또 관심이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알아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실비보험이랑 아까 입원 일당이라 그러셨죠? 네, 그게 받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조금 자금 조정이 안 돼서 그냥 조금만 했거든요. 네, 의료 실비니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는 준비를 하셨고요. 일당 부분은 2013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러셨으니까 일당 부분을 만기를 100세로 하셨을지 80세로 하셨을지 60세로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준비돼 있으시니까 기본 보장은 돼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큰 병에 대한 진단비 이런 것들을 아직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주변에 이제 암보험을 따로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기 네. 이제 4만 원에 대한 보험료에서는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겁니다. 네. 기존에 만약 입원 일당과 이제 실비 부분을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거는 뭐냐면 네. 보통 이제 우리 3대 질병이라는 중증 질환들이 있죠.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이런 혈관계 질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 상품들 중에서 보면은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뇌출혈까지만 보장을 하는 부분이 많고 손해보험사들은 뇌졸중까지 보장하는 범위가 많은데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도 H사랑 M사 정도는 뇌혈관 질환까지와 그다음에 화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손보사들 중에서도 많은 보험사들이 보장을 해주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여성이시고 성인이시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진단비 보장에 대한 범위가 좀 넓기를 원하시면 H사나 M사 상품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주로 생보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품들인데, 이 납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50% 이상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보험료 전체를 면제해주고 보험금도 다 지급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앞단에 말씀드렸던 M사 상품과 다른 M사 이 상품인데 대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보장이 좀 더 작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을 하니까 나에게 어느 것이 정확히 더 맞을까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3대 질병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여성분이시니까 수술비 지금 아까 의료실비랑 입원 일당 준비하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준비하시면 수술비 정도만 조금씩 보완해 주시면 뭐 어느 정도는 건강보장에 대한 부분은 다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망보장,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께서 느끼신다면 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연금에 대해서. 네, 연금이요. 네. 연금은 이제 노후를 위한, 근데 우선 연금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알아보신 연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그러세요? 연금은 우선 이게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금을 먼저 공제받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보험료를 납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 자체를 면제받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일반 지금 비과세 상품들 중에서는 공시 이율대로 좀 안정성이 강한 현재 이율대로 굴러가는 일반 연금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좀 수익을 따라가는 변액 상품이 있고요. 근데 지금 연금 말씀하셨는데 연금 중에는 변액 상품 중에 연금에도 변액연금이 있고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으로 또 나눠져요. 네. 네. 예, 좀 많죠. 근데 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10년간 보험사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10년간 납입을 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것들 또는 연금 전환 시점까지 유지만 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라는 조건이 있고 대신 이제 채권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장기 저축 상품이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우선 3대 질병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둘 중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수술비 부분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연금은 일반 연금 상품도 있는데 수익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변액 연금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이번에 CI 보험 하나를 들었는데. 네. 보통 사람들 말로는 CI 보험이 보험금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CI 보험이 보험금이 잘 안 나온다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그러세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2010년도쯤 11월. 2010년이요? 네. 2010년에 가입하셨고 이 CI 보험 어느 보험 사건가요? KDB 생명. KDB 생명의 보험 네. 상품명은요? 베스트 유니버셜 CI인가 그럴까요? 베스트 유니버셜 CI 보험이요.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16만 원 정도 나가고. 16만 원이요? 네. CI 보험이 왜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들으셨나요? 잘 안 해준다 까다롭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세요. 처음에 이 CI 보험 가입할 때 정확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은 듣고 가입하신 거세요?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직 잘 이해는 안 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시청자님께서 CI 보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좀 이해시켜드려야죠.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드리고 CI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지금 KDB 생명의 베스트 유니버셜 CI 보험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2010년에 가입하셨고 한 16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예.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2세입니다. 아, 32살이시고요. 그러면 꽤 젊으실 때 가입하신 건 5년 전에 가입하셨으니까 20대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16만 원 정도 가입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장도 나름대로 탄탄히 갖추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주변에서 CI 보험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셔서 이제 CI 보험이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CI 보험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망보험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사망보험금에서 CI라고 하는 중요한 질병이나 또는 수술 등이 걸리게 되면 네. 거기서 몇 퍼센트를 선지급하는 50%도 있고 80%도 있고 먼저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보험이 절대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나쁜 보험은 아닌데 네. 일단은 뭐뭐 보장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암이랑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 심장질환, 말기 신장질환, 말기 폐질환 이렇게 6가지의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고요. 네. 그리고 큰 수술이 있어요. 4가지 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 5대 장기 이식 수술, 뭐 관상동맥우에서 심장 판막 수술, 뭐 이런 것들을 4가지 정도 보장을 해요. 네. 거기에 중증 치매도 있고요. 네.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망보험에 다 모아놨어요. 하나에 모아놔서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을 가져가시는데 이런 질병들 중에 하나를 걸리면 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걸리시면 5천만 원이라는 50% 금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0%라는 금액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 CI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분분히 나오는 이유는 네. 중대한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중대한이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대한이라는 게 뭐 암의 말기가 돼야 받느냐 꼭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입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암이라는 게 발병이 됐을 때 플러스 경과 기간을 본다라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려서 내가 암이라는 질병이 걸리면 그게 어떤 암이든 간에 저한테는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예. 근데 약관에 나와 있는 거랑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중대한이라는 단어의 갭 차이가 좀 큰 거죠. 정확하게 특이하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는 중대한이라는 뜻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뭐 몇 퍼센트 장애를 입으시거나 뭐 암이라면 얼마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신데 네. 그 부분과 시청자분들이 나는 암이 걸렸으면 내가 암이 0기든 1기든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랬을 때 요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장애나 입었을 때 이제 보험금이 나갔을 때 시청자분들 또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나와봐야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젊으시고 어리시고 혹시 다른 보험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예전에 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건데. 네. 실손보험 하나 있어요. 아, 실비보험이요? 가격은 작게 나가시겠네요? 예, 뭐, 제가 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예. 실비보험을 가지고 이 CI보험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주된 보험의 보장이 이 CI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실제로는 진단금의 포커스보다는 약간 사망보장의 포커스가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진단금의 포커스를 목적을 갖고 보험을 가입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목적시 진단금을 따로 조금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까 다른 지점장 이명현 지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좀 목적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현재 가입하고 계신 CI보험은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중대한 질병의 상태에 빠져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진단금은 좀 더 따로 보장받는 법을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여보세요? 문자상, 네, 연결됐네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의료 실비를 네. 우리 아들의 걸 하나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세요.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아드님 현재 실비보험 어디에 들어야 할지 고민이시라는 거죠? 예. 네,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2년 11월생이요. 92년생이세요. 지금 현재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계신 거 없으시고요? 다른 보험 하나 두 개 있는데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지금 92년생 아드님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추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실비보험 준비하시는데, 네. 지금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에 대략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세요? 한 4, 5만 원 정도요. 3만 원이요? 4, 5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네. 보험사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보험사도 기억 안 나세요? 네. 언제쯤 가입하셨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해놓은 건데, 네.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실비보험은 근데- 없으셔서 기존에 네, 있던 네. 보장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실비보험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런데 실비보험에서, 네. 요즘에는 실비보험에다가 안보장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상품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네. 네. 우선 실비보험에서 보통 네.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의료실비도 의료실비 특약기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암진단비도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그리고 보장 범위도 좀 대장전막내암도 다 100% 보장해주는 그런 네. 보험사 상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있으셔서 혹여 그 혈관계 질환에 대한 가족력, 고혈압이라든지 네.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족력이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한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혈관질환이라는 것이 네, 제가 알기로는 심장 쪽하고 머리 쪽하고 이렇게 한다면 네, 심장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머리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두 개 답니다. 예. 그래서 이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합쳐서 2대 질환이요? 네, 암까지 해서 3대 질환이고요. 근데 이제 네. 암은 워낙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예. 성인 남성 3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남성분들 3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암에 걸린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제분 지금 의료실비보험이랑 92년생이면 나이가 한 20대 초반? 예, 24살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나이로. 그렇죠. 만으로는 22살이 되는 거고. 네네.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젊으실 때는 의료실비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장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네. 젊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질병에 대한 의료실비 부분은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1년마다 갱신되면서 나중에는 질병에 대한 부분의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상해 부분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갱신형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의료실비 특약은 갱신형이라서 예. 100세까지 보장받으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갱신이라는 것이 5년 단위예요? 어떻게 몇 년 단위로 갱신? 요즘은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매년요? 네. 그럼 나중에도 보험료가 굉장히 상승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표준화 실손이라고 하는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예. 아무리 보험료가 많이 오르더라도 10% 이상은 갱신되지 못하도록 이게 법제화됐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 이상은 안 오르니까 그리고 15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의료실비 특약은 재계약을 합니다. 15년마다. 예. 그때 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의료 실비를 저는 들은 지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이요? 없었거든요. 그럼 2005-6년도쯤에 되신 건가요? 예. 초창기에. 그러면 3천만 원에 10만 원짜리 들으신 거죠?
예, 아니, 보험료는 7만 원인데. 네. 예, 7만 원인데, 보장이랑 다 되는데, 갱신 뭐 이런 게 없이 100세 보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5년마다 갱신이고 의료실비는요? 아니요, 저 갱신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예. 혹시 그러면 2002년도, 3년도 전에 들으신 거 아닌가요? 2002년도? 옛날에 의료실비는 예. 800만 원 보장이면서 재반 비용들 제외를 하고 8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갱신 없이 됐습니다. 상해 의료실비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근데 지금 처음에 넣었던 금액을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계속 그 금액으로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입하신 그 보험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가입하셔서 10년 전이라면 2006년도나 5년도쯤에 가입을 하셨으면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넣으셨다면은 네. 지금 현재 갱신할 때 추가적으로 납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이라 길게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우선 자녀분 거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예. 그 현재 의료실비는 이게 1년마다 갱신이니까 의료실비 준비를 하시고, 예. 암진단비는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평균 수명이 현재만 가지고도 90세를 넘깁니다. 앞으로는 네. 100세를 더 사시게 될 거기 때문에 진단비도 100세 비갱신용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보험료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요. 그 생명보험에다 들으면 안 되고 손해보험에다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만. 그 2대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게 보장 범위가 손해보험 쪽이 조금 더 넓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딱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의료실비나 이렇게 보장성 부분은요,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자녀분의 뭐 저축이나, 그 다음에 사망보장 이런 것들은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우선은 아드님 의료실비 보험은 갱신형으로 준비하시고요. 암진단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상담은 방송 끝나고 또 지점장님이 따로 연락드려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1510님이 보내주셨네요. 이제 곧 둘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아보험은 준비했고 남편의 종신보험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점장님, 남편분이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좀 더 책임감이 그렇죠.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종신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에 대한 조기 사망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로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제 여력이 있으시면 이 종신보험을 사망보장도 준비를 하지만 나중에 은퇴, 노후, 그 다음에 사망을 안 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사시다가 뭐 70살이 돼서 내 노후 자금으로 전환해가지고, 즉 연금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금 비율에 대한 그 최저보증 이율 상품이 좀 높은 회사 상품들도 있습니다. 현재 D사나 그 다음에 M사 정도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최저보증 이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연금 전환의 기능도 되지만 저축의 기능도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면 뭐 저렴한 정기특약을 이용한 상품이나 또는 정기보험, 그 다음에 체감형 상품들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누구나 사망을 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지금 경제 주체가 되시는 이제 배우자, 이제 가장께서 준비하시는 사망보장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형도 있고요.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저축의 기능이 있는 상품도 있고, 또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이나 체감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022님이 보내주셨네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3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3살짜리 아이요? 네. 네,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3살짜리 아이라고 하시면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태아보험을 가입하셨을 것 같으세요. 주변에 뭐 산후조리원 동기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들 듣고 계신데 아마 10중 8구 저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아보험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20년 내고 30년 보장을 받는 태아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태아보험도 있고요. 제가 오늘 태아보험을 하나 이제 고객님 상담을 하고 왔는데 저도 고객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선택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태아보험이라는 것과 어린이보험은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성인이 가지고 갈 보장을 갖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가져가거나 30세까지 보장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계속 돈을 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어머니 아버지가 케어할 몫이기는 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부담을 줄인다라는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 안전바죠, 안전바. 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어떤 큰 일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안전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은 아이의 나이가 보험 나이로 15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6세, 17세 정도면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때 보장성 보험을 어린보험으로 갈아태워 주시는 방법도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축성 보험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의 학자금, 대학 갈 때 이제 등록금을 모아주시는 방식이라든가 요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살짜리들부터 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주고 아이들의 시드머니를 마련해주는 장기저축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좀 100세로 안전 있게 가져가시면서 중간에 성인보험으로 옮겨 타주시는 이런 방식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상담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로 방송 끝나고 문의 가능한가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전화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고민이세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문자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5958님이 보내주셨네요. 가족력으로 중풍이 있습니다. 간병자금과 중풍에 좋은 보험을 추천해주세요. 지점장님, 네. 중풍이 보장되는 간병보험 뭐가 좋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중풍이라든지 이제 많은 간병이라든지 간헐적으로 또는 이제 지속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간병자금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혈관계 질환들 같은 경우는 암과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크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의료실비 부분에서 보장하는 항목도 있지만 의료실비 부분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선책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분들께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간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혹여라도 발생하는 부분 간병자금은 그 구성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3, 4만 원에서도 크게는 10만 원 가까이서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은 간병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랑 크기랑 틀리는 건데 중풍과 같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되는 것들도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특약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중풍 보장과 질병 후유 장애까지 모두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상품으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큰나라 CI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네. 제가 아는 분 지금 어르신 건주로 가입을 했는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입을 한 거라 네. 종신보험 개념으로 만기환급형도 아닌 것 같고 네. 초 20년까지 더 납입을 해야 하는지 해서 네.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CI보험을 지인 소개로 가입하셨다고요? 네네. 네, 잘 모르고 가입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지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시라는 거죠. 네네. CI보험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고 계신 거 없나요?
지금 제가 CI보험 외에 롯데 손해보험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 손해보험이요? 네. 보험명은 어떻게 되나요? 롯데 손해보험은 힐링케어 보험이라고 해서 힐링케어요. 네, 실비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32,000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네, 의료실비보험에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입하고 계신 두 가지 보험 각각 언제 가입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클리어랑 제가 교보생명이 건데요. 네. 그거는 지금 2009년도 12월 달에 가입을 했고, 네. 금액 한 13만 8천 원 정도 현재 납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롯데 거는 14년도 8월에 가입했는데 3만 2천 원 정도 납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의료실비 보험 관련해서는 따로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지금 의료실비는요? 네. 우선은 저희 CI보험부터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지원장님, 이 CI보험 지인 소개로 잘 모르고 가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할지 해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알아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인 소개로 CI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이 실비보험은 직접 가입하셨나봐요? 실비보험은 제가 직접 가입을 했어요. 의료실비랑 운전자만 이렇게 준비 따로 하셨다 그러셔가지고. 네네. 2009년도에 가입하셨다는 이 CI보험이요. 네. 이 앞단에 홍윤필 팀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중대한 수술이라든지 중대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 시 선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이고요. 네, 기본이 주초점이 사망보장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나한테는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여성분들한테는 이 사망보장이 대부분 제가 많이 물어보면 별로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막 하지도 않는데 굳이? 차라리 이 돈이면 뭐 다른 분한테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나는 건강 위주로 준비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도 그런 목적이시라면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신다면은 저는 2009년도라 납입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만 요거는 유지라는 것을 좀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의료실비보험이라고 롯데 손해보험에서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에서 운전자 들어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여성이시니까 뭐 여성질환이랑 3대 질병 정도 이렇게 보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본인이 맞는 뭐 목적 자금을 모은다든지 뭐 노후 자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망보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유지를 하게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네. 네, 이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집안의 가장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해지를 고려해 보시고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의료실비보험에 여성질환이나 3대 질병 부분 보완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입니다. 예. 네. 저기 85년생 남자아이인데요. 네. 저기 중학교 때 현재 비용 간염 복용하고 있어요. 네. 중학교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네. 하고 지금 계속 검사를 하면서 좋지 않을 때는 조금씩 약을 적극적인 치료자는 아니고 네. 오르사하고 헤파박산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의료실비를 들지 못했는데 네. 들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현재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디 보험사에 문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 물어본 적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85년생 남자분이신데요. 비형 감염 보균자신 것 같거든요. 의료실비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개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5년생 남자분이시고요. 네네. 중학교 때 비형간염 복용 판정 받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약물 치료만 쭉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뭐 조금 피곤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좀 약을 받아 드시고 계시는 거고, 그게 아니실 때는 별다른 치료가 없으신 거죠? 네.
중학교 때는 그 적극적인 약을 치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좋아져서 그 뒤로는 이제 오르사하고 헤파박스 이렇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오르사하고 헤파박스 간 그 기능을 이렇게 보충해 준다 할까요? 뭐 그런 약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적극적인 치료제는 아니고. 예. 네.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지금 혹시 다른 보험을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네, 저기 간단한 뭐 암보험하고. 네. 뇌출혈 그 3대 저기는 어릴 때 들어놨는데 그게 기간이 짧아서. 네. 어릴 때라면 비형 간염 복용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치료를 하고 좋아져 있었어요. 좋아져 약도 있었어요? 인제가 먹지 않았고. 네. 그래서 상담했는데 그때는 전화 상담을 하고 가입해도 된다 그래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체적으로 비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입하신 거죠?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예. 비형 간염이 지금 뭐 비활동성과 활동성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성이신 건가요? 잘 모르시겠죠? 예, 네. 딱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비형 간염이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가 많이 달라져요. 네. 네, 그리고 비형 간염이라고 해서 꼭 보험이 실비보험이고 뭐 아니면 다른 보험, 어른들 보험들이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간에 대한 부담보라는 게 작용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간은 보장을 뭐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간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은 보장을 안 하겠다. 아니면은 뭐 간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보장을 안 하지만 다른 질병들은 보장을 하겠다. 뭐 암이 걸리더라도 간 말고 다른 암들은 다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의 보장은 받으실 수 있는 확률들이 있으세요. 의료실비도요? 네, 실비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실비에 대한 부분도 간에 대한 게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체크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이게 가입되는 건지를 적극적 있게 한번 잘 알아봐보면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을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정확하게 회사마다 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그렇죠. 알아봐야 돼요. 그게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애 아빠가 59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혈압 강화제하고 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요. 제가 그러면 요거는 끝나는 시간 이후에 전화 한번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여유롭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알려드린 대로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먼저 체크하시고요. 네네. 네, 또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